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이렇게 좋은 화장품 전 국민과 나누기 위해 수아비스 아이 모델 선발 대회를 개최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아이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평생을 수아비스와 함께할 모델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자, 그냥 악마로 가겠습니다. 변호사. 자, 양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며 입신양명을 꿈꾸는 양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차피 이제 주제가 하나요, 하나. 그렇죠. 네.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거의 말 하루에 가까워요. 사실. 굉장히 길게 걸렸죠. 근데 검찰의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네. 검찰이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침에 7시 정도에 지금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게 늦게 들어간 이유가 11시 한 50분 정도까지 조사를 끝마치고 네. 12시 넘으면 이제 동의를 해야 되니까 네. 그때까지는 동의를 마치고 나머지 시간은 죄다 이제 그 기록 검토하는 데 있었는데 그러니까 두 번 부르지 않겠다는 게 확실한 전략이 근데 있고. 대답을 언론에서 대충 알려진 바 그리고 네. 당연히 짐작하건데 전면 부인했겠죠. 네. 부인했으면 다 부인했는데 뭘 그렇게 읽어볼 게 많을까. 그거는 검찰이 그만큼 많은 내용을 그냥 미리 담아놨다는 얘기고 나중에 결국 가면 이제 재판 갈 때 그걸 맞서 싸워야 되니까 네. 그 부분을 확인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왜 촬영을 영상 녹화를 통지만 하면 되는데 굳이 물었냐. 거기에 대해서 비판도 많아요. 봐주기 아니냐.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나는 그거 봐주기라고 나한테 오늘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생각이 달라요. 네, 많은 언론이 봐주기라고. 그리고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일반인들도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면 굳이 하느냐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그 전략이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을 열게 만든다.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어떻게든 최대 많은 진술을 끌어낸다. 그렇죠. 이 방향으로 딱 정했던 것 같아요. 선봉기 변호사가 오늘이군요. 12시 50분 정도에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돌렸습니다. 네. 지금 선봉기 변호사가 그쪽에서 언론 홍보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특검에서의 수사와 달리 네. 굉장히 공정하고 검찰 덕분에 진실이 많이 드러난 것 같다. 자기들이 충분히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건도 그렇죠. 주었다는 거군요. 근데 그게 좋아할 일이 아닌데 저도 그게 의외인 게 네. 변호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피고분들이 갔다 와서 할 얘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이거예요. 그거 진짜 걱정하거든요. 그 초보 피의자의 착각인데 내가 열심히 진심을 담아서 아유. 나를 변호하면 상대방 검찰이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게 초보 피의자의 항상 있는 착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오늘 검사님이 정말 잘 대해주셨어요. 얘기도 잘 되고요. 고개도 많이 끄덕거려 주신 것 같고 이 얘기 들으면 이제 안 큰일 되는데 났다, 이제. 근데 왜 손목기 변호사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제 생각에는 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사실 칼자를 이제 검찰이 줬잖아요. 완벽하게. 여기는 민간인이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검찰의 비위를 잘 맞추고, 그 다음에, 아양이죠. 이런 표현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포괄적으로는 아양이라고 봅니다. 그럴 수도 있고. 네, 또 하나가 있는 게,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우리가 그쪽에 충분히 납득되었을 거라는 착각? 뭐 이런 거. 그렇고 있으면 진작 나와서 그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하면 더 오히려 예우받으면 살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선봉규 변호사 이렇게 TV 토론 같은 거 하면서 몇 번 뵌 적도 있고, 네. 개인적으로 뵌 적도 있고. 근데 선봉규 변호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변호사님들 중에서 지금 대리인단이 9명 선임됐나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박 전 대통령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준 사람이 못한 것 있었으니까. 같아요, 다. 그러니까 예. 원래 이 변호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당사자들은 항상 나는 죄 없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뭐가 죄가 되냐라고 네.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빠져나가기 힘들 것 같다는 이거는 양보를 하고 솔직하게 검찰이 자백을 하고 다른 부분으로 다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렵지만 몫이거든요. 그거를 하라고 이제 있는 거죠. 그게 변호사거든요, 사실은. 네. 왜냐면 그 얘기하다가 막 화내요. 당신이 내가 변호사라고 했더니 왜 자기가 검사야? 왜 나보고 죄지었다 그래? 막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많죠. 근데 그거를 감내하고 설득을 다 시키는 게 변호사 몫인데 그렇죠. 지금 박 전 대통령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분들 중에서 그 얘기를 박 전 대통령이 할 수 있었어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무슨 의미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고 지금 변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인데. 그래서 법률적 전문가로부터 그런 조언을 듣고 자기 입장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조력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온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죄 없다는 거, 그 입장을 이쪽에서 수용해가지고 설득을 당한 거예요. 예, 설득을 당했다기보다 아닙니다가 말을 못하는, 만나지도 못하는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 무죄 이 입장을 뒤집거나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그걸 보조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죠. 아니 근데 그러면 지금 너무나 뻔한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뇌물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법리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다툴 여지도 많고 수사도 앞으로 더 진행을 해야 하지만 하지만 준 사람이 지금 구속돼 버렸죠. 준 사람은 구속됐으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구속 여부 같은 걸 따질 수 있고 나머지 다른 거 최소한 하다못해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다 강압이라고 하는 당해서 줬다 좀 딴 사람 다 같이 당해서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당해서 줬다라는 의미도 이런 거거든요.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자발적으로 선으로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내가 뭐 불러다 놓고 너 안 혼내? 뭐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건데 그렇죠. 그 강요라고 하는 게 남들 보기에 이 정도면 강요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말을 하는데 그렇죠. 일관되게 얘기하거든요. 압박을 느꼈다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내가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그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도 저 정도면 강요야. 우리 갑자기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성범죄 같은 거 나오면 꼭 성범죄 피의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죠? 딸 같아서 그랬어요라고 하거든요. 인정 안 되거든요. 인정? 그럼 당하는 사람이 우리 아빠의 당신이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이건 격차가 심한 무거운 거거든요. 훨씬 더 큰 격차. 대통령이라는 지위로 기업체에다가 이거 돈 내시죠? 국가를 위해서, 체육을 위해서.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박 전 대통령 변호사들이 해줬어야 되는데 해줬겠느냐라는 게 안 했다고 심스러워요. 봅니다. 못했다면 저도 참 그분들한테 딱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 안 가는 반응이고 여하간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의 혐의를 그러니까 소위 이제 초보 피의자의 실수, 착각, 성실히 또 진심을 담아서 자기가 믿는 대로 말하면 상대방이 믿어줄 거라고 하는 착각. 검사는 이럴 경우 굉장히 땡큐거든요. 고마워하죠. 고마워. 굉장히 고마워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실제 이제 많이들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검사실에 들어가면 막 윽박 지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럴 걸로 생각하는데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건 이제 아주 자법 내지는 네. 수사 기법상 그런 게 필요한 네, 경우도 일부러. 있는데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차분하게 얘기합니다. 수사관들은 이런 경우죠. 수사관들이 약간 좀 거치게 되어도 그 검사가 뒤에다 주임님 그러시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려가면서 정말 착한 역할을 오히려 검사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검사가 내 편이고 내 얘기 네. 잘 들어주겠구나. 그러면서 괜히 검사 쳐다보고 막 얘기 막 자세히 얘기하고 검사는 땡큐하고 그걸 기소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은 게 저는 그게 벌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는 왜냐하면 어제 이제 14시간인데 조사 시간만 따지면 네. 14시간 순수하게 했는데 그중에 뭐 점심시간, 저녁시간, 휴식시간 빼고 나면 10시간 남짓이에요. 네. 형사실이 13개예요. 굉장히 빨리 된 거예요. 수사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는 2박 3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딱 혐의사실 하나 가지고도 4-5시간 4시간 합니다. 금방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검찰이 그냥 쫙 시나리오 저는 써놓고 심지어는 묵비를 해도 4-5시간 걸리는데 이건 말을 했으면 경험이 많으시니까 제가 방송할 때 편해요, 사실 이럴 때는. 굳이 설명 안 그래서 드려도 저도 그날 끝났어? 당일에? 와, 이거 엄청나게 빨리 진행했는데 추궁을 안 한 겁니다. 추궁 안 한 거예요. 검찰이 답변을 할 때 이제 검찰이 파악한 여러 가지 증언이나 물증과 위배되는 사실이 나왔을 때도 더 이상 추궁을 안 한 거예요. 이유가 없다라고 아마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물어봤겠죠. 예를 들어서 기업 출연 같은 경우에는 만나신 사실이 있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그럼 재단이 이거 출연한 부분은 맞네요. 그것과 관련된 보고서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건 맞네요. 근데 그걸 관여하셨습니까? 관여 안 했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있는 그대로 적는 거죠. 그럼 법원 판사가 보기에 아니 만나기도 했고 돈도 냈고 하지만 자기는 강압에 회사하지 않았다. 돈을 얼마 냈는지도 네. 다 밑에 수석들이 보고를 했는데 나는 몰라요. 그럼 그게 말이 되냐고. 인정이 안 되죠. 인정이 안 되죠, 어차피. 그러니까 그런 구도로 각을 잡아놓고 수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인하는 조서,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조서만 쭉 받아 적는 전략을 처음부터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영상 녹화도 필요가 없네요. 영상 녹화는 보통은 혐의를 인정했다가 나중에 법정에 가가지고 뒤집을까봐. 그렇죠. 그럴 때나 녹화할 필요가 있는 거지. 이거는 전면 부인이면 할 필요가 의미가 없잖아요. 없죠. 그리고 네. 이게 부인한다는 의미가 결국에는 자백을 했을 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백을 했는데 나중에? 자백 조서를 사실 기술적으로 꾸미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백을 했다는 사실조차도 본인은 모르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적으로 자백한 것이었을 때 난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했을 때 영상 녹화를 쓰는 네. 건데 어차피 부인할 건데 전면 부인이니까 사실 영상 녹화를 안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없어요. 혐의를 인정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검찰이 이거를 녹화를 안 하면서 그쪽 마음을 풀어주고 검찰이 우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하는 거구나 하는 인상을 줘서 더욱 그 말을 끌어내는 편안하게. 네. 왜냐하면 그 그게 전략의 성공이었다고 그 봐요. 말씀이 타당성이 충분히 있는 게 이건 법정에 안 가본 사람, 이게 검찰 조사 안 받아본 사람 몰라요. 그래서 다 비판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그걸 몰라. 기자들이 썰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당신들도 조사를 받아봐야 돼. 가가지고 몇 시간씩. 그러니까. 근데
굳이 이 부분도 어제 사실 손범기 변호사가 언론에 거부했다는 표현을 써서 하고? 본인이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부동의했다 우리는. 네. 우리가 얘기도 꺼내지 않았는데 검찰이 미리 동의하느냐고 물어보길래 아니 이거는 원래 동의 절차도 아닌데 물어보니까 우리는 부동의한다고 했을 근데 뿐이다. 이거죠. 너 싫어? 싫어요.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거부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게 민감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특검 때는 영상 녹화하고 그다음에 녹음이라도 하자. 그때는 거부했죠. 이것 때문에 네. 각을 세웠고 이것 때문에 틀어졌다는 걸 검찰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일부러 먼저 그걸 얘기를 꺼내가지고 저 같은 생각이신데 변호사다 보니까 좀 아시는군요. 수사를 많이 저는 받으셔서. 피의자였다 보니까 알아요. 이거 의미가 없어 이번에는. 아니 일부러 준 거죠. 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딱 손에 솜사탕 쥐어주고 시작한 맞아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우리 오늘은 맞지. 오, 그러게. 그래서 이건 비판거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잘한 겁니다, 검찰이. 법조 출입만 해가지고 모르고 조소를 받아봐야 알아요. 이거는 검찰이 네. 각을 잘 잡았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말을 끌어내게 하는 걸로 각을 잡았고 충분히 수사도 그래서 원래 계산한 대로 이루어졌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워낙에 얘기한 시간에 비해서는 수사에 기록된 부분이 처음에 준비한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데는 7시간이 걸려야 그리고 또 한 했죠. 가지는 아마 말을 하다가 이게 초보 피의자들이 변호사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한 말들이 있었을 텐데 했을 수 있어요. 그거 나왔으면 정말 엄청난 건데 사실은. 그거를 나중에 다퉜을 수 있어요. 뭐 일부 문구 수정해 달라라고 네. 요청을 한 부분이 있긴 있겠죠.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처음에는 2시 50분 정도에 나오려고 하다가 네. 갑자기 다시 문 닫고 다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약점이 좀 잡혔을 수 있죠. 그거 가지고 실갱이를 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야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게 네. 어차피 변호사 옆에 앉고 어제 2사람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옆에도 네. 앉고 뒤에도 책상 놓고 앉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이 검찰 수사 받는 과정에서 뱉어놓은 말을 되담을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도. 문구를 조금이라도 바꾸려고 했겠죠. 아, 그나마 이런 뉘앙스라도. 이런 취지가 아니었다 정도. 뉘앙스라도.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비문도 많이 말씀하셨을 테니까. 아, 그거야 뭐. 그래서 좀 정리했을 것이고. 헌법이 어차피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저는 검찰이 사실 그동안 신뢰를 못 받아왔고, 특검의 수사 결과에 비해서는, 검찰이 뇌물죄까지 못 갖고,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우병우 많이 건들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검찰 특수부에 대한 이제 불신이 좀 있었잖아요. 그게 연결돼서, 이런 영상 녹화도 잘못한 거라고 비판하는 논조가 많은데, 그건 아니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굉장히 쫓기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그 뭐 이게 봐주고 검찰 스스로가 봐주고 하는 상황도 아니고 약간 억울할 거예요. 왜냐면 특별수사본부에서 일기 때 수사를 나름대로 바탕을 잘 잡아놨기 때문에 그 위에 특검에서 수사를 한 부분이고 특별수사본부 일기 때도 뇌물을 안 받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 그런 것들을 이어받은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걱정은 좀 안 하는 편입니다. 검찰 전략과 변호인 전략을 따지자면, 검찰 전략이 더 좋았다고 봐요. 충분히. 예. 이번에 좋았다고 보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남는 게 구속영장이 영장이죠. 영장을 불구속으로 하느냐 구속으로 하느냐는 아마 이후 대선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히. 빨리 정리를 해야죠. 대선에 네.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저는 의외로 일찍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 영장은 근데 우선 영장이 발부될까요? 구속영장이? 청구를 청구. 검찰이 청구를 하냐. 저는 검찰이 청구를 하면 발부는 발부가 아니잖아요, 100%라고 봐요. 법원으로 넘어가는 순간. 발부는 청구를 100% 할 거라고 보십니까? 청구해야죠. 저는 청구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어제 결국 저도 이제 그전에도 얘기를 했던 게 영장이 청구가 되느냐 마느냐 박 전 대통령의 태도에 달려있다. 네. 이 혐의 사실을 다 부인하게 되면 전면 부인하면 검찰로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만들어놓고 영장 청구를 안 해버리면 검찰은 다 뒤집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혐의는 충분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반하는 물증과 증언과 게다가 이미 구속된 피의자와 완전히 갖춰졌어요. 그중에 빠진 게 이제 본인의 진술인데 본인이 이걸 다 부인했어요. 그러면 내버려두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 다 부인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걸 거예요. 주변의 정황 증거라고 하는 부분들은 인정을 했을 거예요. 그래야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연루됐다는 부분만 부인을 했을 거예요. 자기 의지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그 서류 자체에서 그것만 읽어봐도 이거는 다 인정하는 게 맞는데 왜 자기는 모른다고 하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조선 내에서 모순이 생기거든요. 그걸 영장을 청구를 안 하면 검찰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알고 있었다거나 나는 그러니까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 사람 뇌물 준 게 맞냐라고 했는데 그걸 다 부인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다 부인하니까. 뭐 도주래라 증거인멸의 우려를 가지고 따질 때 뭐 일부에서 그래도 전 대통령이 어딜 도망가냐. 근데 그게 아시잖아요. 그냥 실제로 도망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혐의사실 자체가 워낙 중대하고 그러면 그런 걸 가장 큰 판단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면 10년까지도 되는데요. 10년 무슨 10년 갑자기? 형량이. 형량이 10년부터. 네, 10년부터. 10년부터 시작. 이게 중하죠. 그렇죠. 죄도 중하죠. 전면 부인했죠. 그런데 거기 반하는 증거는 많죠. 그다음에 뇌물을 줬다는 사람 구속됐죠. 일반적인 경우는 200% 구속이거든요. 200%.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절대. 저는 원래 취지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백시켜요. 이런 경우에는 자백시켜요. 네. 근데 이게 자백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답을 작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함정이 될 거라는 거고 다른 것보다도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이게 계속 집에 있으면 계속 주변에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밖에서. 근데 본인은 모르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이게 얼마나 중대한 위험한
피의자로서는 절대절명의 위치에 와 있는지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아요. 저 그랬잖아요. 아침에 들어가는 모습 보니까 확 얼굴이 풀려가지고 미소를 딱 짓고 있는 걸 보고 아, 큰일 났다. 네, 그러다가 아니라 이제 저는 그걸 보고 네, 구속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보통 피의자들이 좀 말씀하신 대로 나 가서 진술 잘했고 잘 받았어. 그럼 구속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 정확해요, 진짜. 진짜요. 변호사들은 다 형사재판에 온 변호사들은 거의 감이 있어요. 그게. 그런 그러니까 감이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웃고 나오냐? 아니 내 말 다 들어줬어. 이렇게 하고 나오는 분들은 다 구속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집에 들어갈 때 웃기도 하고 또 저 변호사들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아 이거 구속인데 남은 거는 검찰이 구속이라고 하는 어려운 결정 하느냐 아니냐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법리상으로는 안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가 아니라 아예 없어 보이는 이제는. 상황이에요. 이제 상황이 그렇고 글쎄 고려라면 이제 뭐 그럼 정치적인 걸 고려를 해야 정치적 할까? 고려죠. 그럼 벌써 이미 주변에 정치인들이 막 두들기기 시작하잖아요. 저번 뭐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후배 네. 검사들 향해서 뭐 알아서 먼저 눕더라 쟤들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지금 뭐 다른 어떤 유력 주자가 구속을 해라고 시켜야 그 사람들이 시킬 것이다. 프레임을 먼저 짜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해버리고 구속될 경우에는 그것은 정치적인 어떤 그래, 거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그 후보 를 보고한 것이다. 보고한 것이다라고 공격하려고 하는 프레임 미리 짜는 걸 워낙 잘합니다 그 양반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사실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원칙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검찰도.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골치는 아프죠. 골치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아니 야권에서도 야권 나름대로 뭐 일각에서 좀 오히려 야권에서는 구속이 안 되게 원할 수 있어요. 왜 그게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정치적으로 야권에서 구속이 안 돼서 계속해서 저쪽에서 시끄러워져야 그렇죠. 오히려 야권에는 집중을 할 수가 선거에는 있거든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역으로 뒤집어서 구속이 되면 야권 때문이라고 공격할 프레임을 미리 짜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것 뿐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찰이 왜 고민합니까? 아니 방정신이 너무 복잡해요. 검찰 입장에서 구속했다면 저기서 욕할 것 같고 불구속했다면 여기서 욕할 것 같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네. 고민을 일선 검찰은 안 할 수 있지만 수뇌부 정도 되면 하죠. 이 결과에 따라서 나의 앞으로의 여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제일 아쉬운 거예요. 뭐냐면 검찰 수뇌부 정도가 되면 사실 여생은 보장돼 있어요. 관직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그 정도 고민을 관직에 하지- 더 올라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나와서도 잘 먹고 잘 사실 수 있잖아요. 왜? 돈보다 관직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그렇게 아니 명예롭게 잘 돼야지 잘 돼도 명예롭게 잘 돼야지.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 수뇌부에 있었으면 나와서 뭘 못해요. 제발 그런 거 가지고 고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안 본인이 물어보고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렇죠. 나 못 먹고 못 살아요. 마른 거 봐요. 내가 지금 얼마나 부쩍부쩍 안 하는데 지난 가을부터. 요 대목에서는 완전히 저 오랜만에 양지열 변호사와 제가 역시 이제 형사 재판을 해본 변호사와 형사 피의자가 돼본 사람으로서 오늘 검찰이 전략을 잘 짰고 네, 네. 요 대목에 대해서 검찰을 비난할 구석은 없다고 저는 보는 거고 이 각대로 가면 구속을 피할 길이 없는 법리상으로는 충분히 법리상으로는 확실히 그렇고 이제 된 영장 상황이고. 청구할 것만 남았어요. 저는 내일 정도면 청구할 것 같아요. 오늘 정도 그렇게까지 빨리 하면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고민의 흔적이 안 보입니다. 고민. 이게 중요한 게 고민의 흔적을 풀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영장 실질 심사할 때 중요한 사안들 다 끝났는데도 고민의 흔적을 만들기 위해 새벽까지 기다리잖아요. 고민의 흔적 흩뿌리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할 말이 없어지는데. 저는 이제 다음 주초 정도에 다음 생각합니다. 주초. 예. 차라리 눈이 안 띄게 주말에 토요일쯤 이렇게 청구하는 게. 그럼 또 너무 고민의 흔적이 아니라 얍살 보여요. 안 돼요. 고민의 흔적. 아니 그게 하루라도 좀 서두르는 게 나은 게 영장 청구해서 발부가 되면 구속되면 20일 내에 또 기소를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럼 20일 내에 기소를 한다는 걸 계산하면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 대선 계속해서 얘기하다시피 5월 9일 생각을 하면 20일이면 4월 중순이 넘어갈 수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오히려 또 뭐랄까 영향이나 이런 것을 분리할 수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쳐주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늦으면 4월 초고요. 네. 빠르면 다음 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 주도 가능하다. 네, 가능하다. 내일은 안 되고요. 내일은 안 되고요. 고민 흔적 흩뿌리기 너무 이거 급한가?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근데 나갔을 때 과연 뭘 막을 수 있을까? 물론 저는 100% 발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이제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일단은 수사에 잘 응했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이제 조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에 좀 나누긴 나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지금 증거로 돼 있는 부분들 너무 많은 증거들 뭐 수첩도 그렇고 녹취록도 그렇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몰랐던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썼던 작전하고 비슷한데 유일한 거 있죠. 무능력 작전. 그거 하나는 카드가 좀 남아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결국에 쓸 수 있는 거는 그 경제공동체 부분이 너무 어려운데 이게 법적으로는 너무 과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입증하기 어렵죠. 83년도, 90년도에 뭐 네. 집 샀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법적으로 인정받기가 되게 어려운 근데 부분이라서 K스포츠 미르재단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구속 사유가 되거든요. K스포츠 네. 미래재단은 분명하죠. 헌재에도 이미 그렇게 판결을 해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다가 한편으로는 법원에다가 확 다 던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법원이 고민할 여지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있는데 네, 법원도 고민할 여지가 없어 보이긴 해요. 근데 법원도 고민의 흔적 같은 거 남겨야 남겨야 하니까 되니까 아침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침에. 새벽도 아니고 이제는 아침까지 계속 안 나올 수 모든 있어요. 기록들이 참 많이 나오네요. 오늘 박 전 대통령이 수사하면서 기록 검토한 시간도 신기록이에요, 신기록이거든요. 네. 20시간 넘게 했던 것이고 네. 7시간 기록 검토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가지고 기록을 세우는지 자꾸 모르겠습니다만 법원에서 영장을 검찰에 청구했는데 발부를 안 하기 어렵죠. 안 하기 어려운데. 증거인멸 부분도 지난해 대통령이 이제 미래와 K스포츠 문제 됐었을 때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뭐
비서실 동원해서 기록들 다 지우라고 했던 부분들이 나온 것도 있고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청와대 압수수색 안 한 것도 거기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 전략이 일관되게 다 실패했어요. 한 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리한 판단들을 중간중간에 내린 적이 없어요, 보면. 그게 이때까지. 가능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인단들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최근에 양지열 변호사 또 아무리 말을 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네요. 만나서 제가 좀 말을 좀 들어볼까요? 삼성도에 가볼까? 얘기 좀 그게 아니라고 지금 쑥 지금 거의 유재하 변호사 한 분 정도, 유영하 변호사 한 분 정도가 집에 들어가서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 같은데 그분의 성향 자체가 또 강성이었다고 해요.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친하게 지냈었고 공천도 그렇게 잘 받았고 하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발부된 이유입니다. 이번 대선에 미칠 이번 대선의 중대 변수 몇 가지 중에 1, 2를 다투는 변수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수위를 입은 모습이 과연 이제 보수 유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것이 이렇게 해서 사실은 시대가 일단락 됐구나 하고 마음을 접게 만드는 건가 아니면은 화가 나고 보수가 집결하게 만들 건가. 물론 한쪽에서는 보수를 집결시키기 위해서 그걸 계속 불쌍한 프레임을 만들려고 할 것이고 한쪽에서는 정당한 법의 집행이었다고 드디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근데 얘기하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보수나 이런 검찰 수사나 이런 데서 뭐가 영향을 저는 끼치냐고 보냐면 이게 법률 이름이 최순실 등 민간인에 대한 국정농단 의혹이에요. 그러니까 네. 보수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로서도 차라리 권력이 부패하면 부패했지 뜬금없이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 임대업자 유치원 선생님이 이런 일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보수적인 가치를 가진 분들에게는 더 싫은 상황이 됐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아마 지지를 못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인데 원래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감정이 더 모두들 정상을 약간 벗어나거든요. 후보들도 벗어나고 지지자들도 벗어나고 약간 광적인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 외에는 다 차단하잖아요. 네.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단순한 동물이죠 그때는. 그럼 하여튼 마무리는 주말 청구 내지는 주초 청구로 일단 거기까지 한번 걸어보고요. 알겠습니다. 간만에 죽이 맞았습니다. 네, 간만에 양재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입신양명 변호사 악마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미지 실컷 한번 써보고 싶다면? 고화질 이미지도 웹 디자인도 파워포인트도 동영상 클릭도 모바일에도 블로그에도 게티 이미지 뱅크 국내 이미지도 글로벌 이미지도 마음껏 프리미엄 무제한 정액제 이미지 게티 이미지 뱅크 검색창에 게티 이미지 뱅크를 검색하세요. 게티 이미지 뱅크 성남 신흥역 롯데시네마타워를 분양합니다. 포스코 ICT의 책임 준공. 롯데시네마 9개관 입점이 확정된 복합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지하철 8호선 신흥역과 지하로 연결된 직통역세권의 황금입지. 지역 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100% 자주식 확장형 대규모 주차시설. 분양문의 1800-4603, 1800-4603. 성남 신흥역 롯데 시네마타워. 자, 불친절한 AS. 대구 7곡 2번 시내버스 기사 문진환입니다. 네, 기사님 직접 보내셨나요? 대구 만평내거리 소통 원활합니다. 네, 교통정보 감사하고요. 택시를 탔는데 핸드폰으로 뉴스공장을 들으며 택시를 탔더니 이미 택시에서도 뉴스공장을 듣고 있습니다. 기사님 이름은 황경환. 화이팅. 네. 제가 며칠 전에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택시가 섰어요. 제 옆에. 그래서 왜 택시가 섰냐 했더니 절 찾아보더니 화이팅! 하고 김어준 씨 화이팅 할 줄 알았더니 화이팅! 어준아 잘해! 그러고 가더라고요. 자, 총수 말만 믿고 박 전 대통령 아플 거다에 돈을 걸었다가 아들딸에게 닭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예언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이럴 거라는 전망과 또 하나는 작전 봉쇄용 예언이 있습니다. 네. 그 둘은 알아서 구분하시고요. 우연히 라디오로 뉴스공장 재방송을 봤는데 보이는 라디오로 네, 저희가 막판 15분 정도 보이는 라디오를 최근부터 합니다. 수연 기름 유담 씨가 눈에 너무 순해 보이면 옳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유담 씨, 그 개그맨 그분이죠. 네. 옳지 않네요. 여기. 자, 택시 그리고 버스 외에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도 연락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사를 과학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저희가 외계인 이야기로 시작한 코너입니다.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이 코너가. 원정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입니까? 샤키놀이 아시죠?
NBA. 네. 예. 지금은 이제 은퇴한 선수인데 네, 유명한 선수였죠. 며칠 전에 커밍아웃을 했는데요. 네. 그 성적 정체성 커밍아웃이 아니고 다른 걸로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요? 뭘로 금명하셨어요? 공장장님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뭐 어릴 때부터 지구본을 봐왔기 때문에. 네. 뭐 굳이 증거를 들이밀지 않아도 비행기만 한번 타봐도 이렇게 네. 지구의 호가 보이잖아요. 국면이 좀만 살짝. 높이 올라가도 예, 그렇죠. 느껴지죠. 네. 네. 그래서 사실 과학이 못 밝혀낸 것도 많지만 적어도 지구가 둥글다는 것 정도는 이제 그건 상식이 돼 있습니다. 아주 몇백 년 전에 밝혀진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2000년 전 그리스인들도 알았는데요. 네. 근데 샤킬 오닐이 커밍아웃한 게 바로 이겁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다고 주장한 거죠. 샤킬 진지하게. 오닐이? 예. 이런 것도 종교의 영향인가요? 아니, 종교 아닙니다. 과학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샤킬 오닐이 이런 말을 실제로 했어요? 샤킬 오닐도 했고요. 네. 이미 사실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조금씩 돌다가 그러면 지구가 자전도 안 한다는 건가요? 네, 그냥 평평한 접시같이 생겼다는 거죠. 가만히. 네, 행성도 아니고 우주라고 한 얘기 아니고요? 아닙니다.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럼 우리가 평평한 땅 위에 지금 올라와서 가만히 우주에 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설명을 좀 듣다 보시면 지구 핵도 없고? 핵도 없고 그냥 접시예요, 지구가. 납작한. 거대한 예를 들면 그 비행 접시 같은 건가요? 예, 그냥 접시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전부 조작된 것이죠. 이걸 굉장히 진지하게 믿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세력을 굉장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파예요? 지구 평평론자 혹은 지구 평면론자가 실제로 최근에 등장하고 있어요? 꽤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그래서 이 플랫 얼스 소사이어티라고 평면 지구 학회도 있어요. 이거 검색해 보시면 구글에서 플랫 얼스 소사이어티라든가 검색해 보시면 모임도 있고 웹페이지도 있고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작하는 등 이 감춰진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야, 놀랍죠? 이 인터넷이 여기까지 발달한 시대에 네. 인공위성 궤도도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한 시대에 그러면 실시간으로 다 조작이니까요, 뭐. 누가 조작을 합니까? 주체가 누구랍니까? 이 사람들 주체가. 정부 각국 정부와 각국 정부가 왜 지구가 평평하다고 그 사람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죠? 사람들을 속여서 통제하기 위해서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지구가 평평하면 동그랗다고 주장하면 뭐가 통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지구가 평평할 뿐만 아니고 네. 이 지구 평면론자의 많은 수들은 네. 그 위에 마치 그 영화 뭐였죠? 그 왜 도움으로 덮여 있는 세상에 나오던 네. 트루먼 쇼요. 네, 트루먼 쇼. 그런 식으로 지구가 만들어져 있고 우리 삶 전체가 네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네, 투명한 돔이 이렇게 세워져 네. 있고 이 원반 위에 미드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기 지금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네.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봤는데 지구본을 납작하게 깔았어요. 지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그란 지구본 있잖아요. 그럼 북극에서부터 손으로 꾹 눌러. 그러면 빈대떡처럼 팍 퍼질 거 아니에요. 그 빈대떡처럼 팍 퍼진 모양의 지구다 이게. 네. 저게 또 근거 중에 하나가 UN 마크가 저런 식으로 생겼어요. 북극점이 한가운데 있고 남극이 이제 그 좌우에 접시처럼 퍼져 있는. 이거는 말이죠. 보이는 라디오니까 한번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인터넷에 잘 안 보일 것 같기도 한데. 안 보이면 알아서 찾아보시면 네네. 이게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구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걸 굉장히 진지하게 이게 믿고 초등학교 있고요. 때 배우는 건데? 네, 그게 다 거짓이라는 거죠. 이분들은 이제 저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심에 북극이 있고요. 남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극은 주위를 둘러싼 저 얼음 벽이에요. 남극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남극이라는 것이 남극점 같은 건 없고 남극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면 건 이 접시의 주변부 그게 남극이다. 가장자리 끝에 쫙 테두리. 네, 얼음 산으로 뒤덮인 벽이다. 그러면 못 나갈 수 있다. 남극은 걸어서 횡단도 하는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그게 다 거짓이라는 거죠. 그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마음에 드는데, 이 소사이어티? 굉장히 재밌는 사람들이긴 한데요. 네. 좀 덜 진지하면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아요. 평행지구 커뮤니티, 평행지구 학회, 뭐 이런 거. 평면지구 학회. 평면지구 학회? 네. 굉장히 진지하고요. 사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람이 뭐 그 돛대가 왜 바다에서 조금씩 떠올라가는 거. 그러면 거. 인공위성은 어떻게 돌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하면? 인공위성 같은 건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거짓이죠. 마음에 들어. 그 네. 사람들. 저는 이런 걸 호연직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재밌습니다. 저도 과학 쪽만 아니었으면 굉장히 즐겼을 것 같은데 사실 즐기고 있고요, 지금도. 네. 나름대로 근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근거 또 얘기해보세요. 한번. 일단 이분들 주장에 따르면 남극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아무도 남극 깊숙이 들어갈 수가 없다. 사실 지금 각국 정부가 남극을 분할해서 관할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깊이 들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남극하고 저 웹사이트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네. 남극이 여행 금지 내진 자제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배경에는 남극이 정부가 없는 왜 못 가게 하겠냐. 그렇죠. 예. 없으니까 못 가게 하는 없으니까. 거죠. 펭귄은 예. 어떻게? 펭귄 이제 구석에만 사는 거고 저 벽 근처에만. 남극점은 없는 거죠. 그러면 끝에 가면 떨어지는 겁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산이 있어서 못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거기 이제 이상한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세상에 못 넘어갈 사람이 어딨어요? 뭐 그렇다고 주장을 하고요.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정말 남극 깊숙이 못 들어가는가 하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허가를 생각보다 쉽게 받을 수 있고요.
아니, 가지고 거기를 있는 횡단한 탐험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이미 그 1956년에 네. 남극점에 아문센과 스콧이 도달을 했죠. 근데 그때 그것도 조작일 수 있지만 지금 거기에 남극점 바로 옆에 아문센 스콧 기지가 있어요. 아니, 근데 어쨌든 예. 또 근거가 뭐 있어요? 근거가 듣고 싶어요. 호주에서 이 남미라던가 저기 남아공 쪽으로 이제 남반구를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남극 상공을 지나면 훨씬 비행기가 빨리 가는데 네. 그리 안 가고 멀리 돌아갑니다. 네. 두바이 심지어는 네. 이 직항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남극을 지날 수 없기 때문에 남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도 하세요. 또 근거는 뭐 있습니까? 아니, 학회식이라 만들어졌으면 여러 가지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증거가 있는데요. 네. 이 사람들 주장은 또 인공위성 사진을 잘 보면 네. 사실 우리가 지구를 찍었다는 것이 그거 한 번에 찍은 사진은 거의 없습니다. 네. 여러 개를 찍어서 찍은 붙이는 거거든요. 거죠. 왜 한 번에 못 찍고 여러 개를 붙어서 찍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네. 이게 찾아서 보시면 한참 보시다 보면 빨려 들어가요. 빨려 들어가. 저도 그런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하게 됩니다. 이 커뮤니티가 이런 유명인들이 제법 있어요? 일단 NBA 출신이 4명이 NBA 쪽이 좀 강세입니다. 그렇군요. 네. NBA 선수들이 왜 그럴까요? NBA 이게 좀 종교 같은 성향이 있어가지고 이게 종교적인 건데 이 정도 되면 네. 일종 유사종교 같은 그렇죠. 느낌이네. 네. 그래서 NBA 한 사람이 믿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퍼뜨린 거죠. 너 지구가 납작해 처음엔 웃었겠지만 네.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딱히 반박할 만큼의 일반 상식이 풍부하지 않은 분들 지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샤키로닐은 며칠 전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네. 내가 저 마이애미 플로리다에서부터 LA까지 맨날 차를 몰고 가는데 네. 평평하다 지구가. 안 휘어 있어. 이런 논리를 대시고요. 나 이 사람들 만나보고 싶어. 그 다음에 저기 건물들 이렇게 LA 선 거 봐라. 네. 저렇게 높이. 근데 중국의 반대편에 이렇게 거꾸로 있다고? 그게 말이 되냐? 아니야. 중력이라는 개념도 써 없는 거군요. 없습니다. 네. 근데 샤키로닐이 교육학 박사거든요. 박사예요. 체육학도 아니고 교육학 박사예요.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게 미국의 교육 체계 문제네요. 네, 근데 우리나라를 박사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퍼지고 있는 이게 좀 인기 트렌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진지하게 믿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커뮤니티가 생기진 않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솔깃하고 있는. 재밌어하는 수준에 설마 이걸 정말 믿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네. 미국이나 이쪽에서 웹사이트 만든 분들은 그것도 다큐멘터리 같은 만든 분들은 다들 다큐멘터리도 있어요? 물론 자작이지만 한 30분짜리 열몇 편으로 만들어진 그래요? 시리즈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왜 플랫한가가 왜 납작한가가 계속 나와요? 네, 사실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긴 하지만 나름 열심히 하고 또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처음에 믿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엄청난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계시고요. 아니 근데 이게 트럼프 시대에 굉장히 걸맞는 현상 같아요. 걸맞는 현상이죠. 네, 트럼프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얼터너티브. 네. 또 하나의 진실이 따로 있다고 얼터너티브 팩트라는 말 이상한 네, 말을 네. 만들어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가짜 뉴스도 여기서 만들어진 트렌드고. 네. 소위 이제 확증편이야 보고 싶은 건 보는. 네,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네. 이게 트럼프 시대에 걸맞는 현상이다. 네. 미국이 망해가네요. 예, 그래서 이게 유명인들이 자꾸 이런 선언을 하고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는 한 과학자하고 그 래퍼하고 이걸 가지고 설전을 벌이게 됐어요. 설마 래퍼는 이 커뮤니티에 과학자는 없겠죠? 진짜 과학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네. 적어도 천문학자, 물리학자는 없지만 또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수학자 중에 있다든가. 뭐 화학자, 생물학자 이런 쪽은 이제 그런 사람. 그래도 그렇지. 아무래도 학자 정도 됐는데 이럴까요? 하긴 뭐 박사학위를 받은 분도 이런다니까. 네, 오늘 박사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홈페이지도 굉장히 계시고요. 그럴듯하네요. 그럴듯합니다. 홈페이지가 보시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허접하게 만든 홈페이지가 아니라 뭐 포럼도 있고 굉장히 네. 방대한 스토어도 있네요. 스토어. 저 플랫얼스를 믿는 네. 지구 평면론을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도 있는데 플랫얼서예요. ER 붙여가지고 네. 저런 고유명사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저희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저 NBA의 유명한 선수들, 은퇴한 네. 선수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표정 굉장히 진지해요. 이게 절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 진지해서 바보같이 보이는데 약간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이분들은 좀 뭐랄까 사명감 같은 게 있는데요. 본인이 그걸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네.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겠죠. 그럼요. 우리가 트루먼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 이 지구 평면론을 알리는 것은 그 정부 각국 정부의 압제와 음모에서 벗어나서 진실과 자유를 얻기 위한 숭고한 노력인 거죠. 예. 이분들 얘기에 따르면 지금은 플랫할 리가 없잖아요. 일단 나머지는 생각을 안 하십니다. 뭐 나머지 천문학적인 그런 지금만 납작한 겁니까? 아니면 이 우주 전체가 납작한 겁니까? 상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아직 안 하셨나요? 그거는 뭐 어차피 지금 우리가 우주에 간 것도 아니고 동국은 왜 동그랗대요?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동그란 가지고 놀면서? 돔이 덮여있기 때문에 달에 간 적도 없고 아예 모든 게 다 거짓이고 벗어난 본 적이 없다. 로켓이 가다가는 이제 터진다는 거죠. 돔에 돔에 부딪혀서.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돔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 리드가 있는데 네. 예, 리드가. 그와 약간 비슷한 개념의 그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이제 정말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왜냐하면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도 산더미처럼 많은데 심지어 달에서 찍은 것도 있잖아요. 산더미 정도가 아니죠. 네. 아닌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지구가 둥글지 않다는 증거 단 하나도 있나요, 과학적으로? 방금 보신 대로 이제 그 직항, 남극 직항로가 없다. 그게 정말 없는지 제가 확인해봤어요. 있습니다. 웬만 좀 찾아봐도 다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미국 트럼프 시대에 걸맞는 현상이에요, 진짜. 트럼프가
끊임없이 주장하고 네.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믿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기존 매체를 믿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맞다고 믿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을 의심해라. 네. 언론을 믿지 말고 또 다른 팩트가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걸로 네. 대통령까지 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기인데 사기 위에 기반한 정권을 탄생시켰잖아요. 네. 대통령까지 탄생하는데 이런 거 믿는 정도야 뭐.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진작에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들조차도 이건 건강한 의심이 아니고 네. 모조리 부정하고 내 맘대로 삼켜버린다는 그런 게 퍼져가는 세상이 아니냐. 사실 트럼프가 만들어낸 미국이 세계에 미친 영향이 많은데 네. 만들어낸 트렌드 중에 이제 그래서 이걸 포스트 트루스라고 네네. 진실 트루스 이후 시대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시대가 트럼프 시대의 기점으로 열리기 시작했다고. 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방식으로 대통령이 됐으니까 미국이 망할 때가 됐어요.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고요. 예. 자, 이렇게 재밌는 현상이고 그게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현상이죠. 그렇습니다. 예. 원정호 씨였습니다. 재밌었고요. 다음 주엔 더 재밌는 거 알려주시고. 네. 저는 김호준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